어떤 울타리든지 프로파일 시트, 철망, 유럽식 울타리, 목재 또는 폴리스티렌 울타리이든 간에 반드시 표시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손이 덜 가는 간단한 울타리 표시 방법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장애물이 없는 평평한 구역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세울 울타리 길이가 길면 우리처럼 작업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노력이 거의 들지 않고 자재도 매우 적게 들면서도 아름다운 울타리에 관한 첫 번째 영상입니다. 까다로운 팽창성 토양에 초고신뢰성 기둥을 설치하는 기술을 연습하고 간단하게 채우는 방법으로 시공하는 내용입니다. 목표는 이런 작업을 주부도 할 수 있고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야샤 코샤카의 노래. 채널 시청자분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가장 먼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 안녕하세요. 한쪽에서는 우리 앞마당 울타리의 끝 기둥을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 기둥에 3mm 두께의 와이어를 클램프로 고정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모서리 기둥으로 정한 기둥에 롤러가 달린 프로파일 파이프 조각을 고정할 수 있었습니다. 롤러 덕분에 50m 거리에서도 와이어를 최대한 팽팽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와이어는 여러 끈이나 밧줄과 달리 거의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원하는 점이죠. 필요한 길이를 맞추기 위해 와이어를 와이어 클램프로 이어붙여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카라비너와 추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추의 실을 간단한 고리로 카라비너에 연결했습니다. 카라비너는 와이어를 따라 쉽게 움직입니다. 고리는 추의 실 길이를 빠르고 쉽게 조절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두 가닥의 실을 동시에 살짝 당기기만 하면 됩니다. 힘을 주지 않으면 추는 바로 원하는 높이에 고정됩니다. 측량사들이 이웃 부지를 측량할 때 박아놓은 철근 조각이 신기하게도 우리 집 앞 울타리 경계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와이어와 추는 새 울타리가 어디에 설치될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웃 쪽의 무성한 식물을 약간 정리합니다. 우리 자두나무는 아내가 손질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하게 가지를 그냥 받쳐두었습니다. 체리나무 가지들도 잘 정리하면서 몸도 좀 풀었습니다. 이 활발한 작업은 화면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가지도 와이어에 닿지 않도록 신경 씁니다. 추는 금방 첫 번째 오래된 울타리 기둥이 많이 기울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웃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더 심하게 기울어졌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006년에 우리가 이 땅을 샀을 때 이 울타리는 이미 있었습니다. 이 울타리는 이웃 땅의 이전 주인들이 세웠고 이 부분은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마침내 울타리가 제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심지어 우리 땅의 도면도 확인해봤습니다. 모서리에서 모서리까지 직선입니다. 물론 사소한 일이죠. 하지만 이 땅 조각들에 우리는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그것들이 없으면 우리 사육장 뒤쪽 공간이 확연히 좁아질 겁니다. 아마도 이웃 땅의 이전 주인들이 진짜로 흥미로운 문제를 남긴 것 같습니다. 실은 세월이 흐르면서 오래된 기둥들이 수직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땅은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이런 땅이 흔들림과 불안정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울타리가 다시 이웃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죠. 우리의 오래된 나무 퇴비통이 결국 경계를 침범한 셈이 됐네요. 팽팽하게 당긴 줄 하나가 얼마나 많은 걸 말해줄 수 있는지요. 마치 음악의 현처럼요. 이 경우에는 슬픈 음악이죠. 퇴비통 뒤에 있던 울타리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어요. 알고 보니 우리 거대한 초원이 이제 절반은 이웃집 땅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스티로폼으로 만든 퇴비통 위에도 가차없는 수직추가 드리워졌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나무로 만든 것보다 옮기기가 훨씬 쉽더라고요. 어떻게 해도 경계는 침범돼요. 그리고 이 스티로폼으로 만든 야외 화장실 뒤에 핀 첫 번째 수선화들은
거의 다 이웃집 땅에 있어요. 심지어 끝에서 두 번째 기둥도 경계를 넘어요. 그리고 줄을 조금만 옆으로 옮기면 우리에게 훨씬 유리해져요. 수선화가 다시 우리 것이 되죠.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서 이웃들을 불러 상의했어요. 아무도 이 지점에서 측량사들이 정확히 어디를 측정했는지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상의 끝에 제가 줄을 묶었던 두꺼운 기둥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던 좀 더 작은 기둥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어요. 바로 그 작은 기둥에서부터 심하게 기울어진 울타리가 시작되는데 그 울타리가 반대편 이웃들과의 경계를 나누고 있어요. 필요한 기둥에 고정하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이미 만들어진 구조물에 수정을 가했습니다. 78cm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수선화는 이웃집보다 우리 것이 더 많아졌고 폴리스티렌 퇴비통은 경계를 넘지 않아요. 만약 팽팽하게 당긴 와이어가 현악기처럼 소리를 낸다면 이제 그 음악은 훨씬 더 경쾌해졌을 거예요. 적어도 저한테는 확실히 그렇죠. 거대한 초원은 여전히 일부가 이웃의 땅이에요. 그리고 나무로 만든 퇴비통은 한쪽 모서리가 딱 우리 땅에 있고 거의 다른 한쪽도 그래요. 조금만 다듬으면 완벽할 거예요. 하지만 진지하게 말하면 어차피 퇴비통은 옮겨야 하고 식물들도 옮겨 심어야 해요. 첫 번째 기둥으로는 우리 앞 울타리의 벽돌 기둥을 사용할 거예요. 두 번째 기둥의 위치를 찾고 있어요. 금속 막대 자투리를 꽂아뒀어요. 이런 건 집에 넉넉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줄자는 이런데 잘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꿀팁이 생각났죠. 실제로 어떻게 표시를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줄자로 앞으로 세울 기둥들 사이에 필요한 거리를 재요. 그리고 줄을 이용해서 정확히 어디를 재야 하는지 선을 보여줍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줄 위치를 땅에 옮겨 표시하는 거예요. 만약 땅 바로 위에 줄을 팽팽하게 맬 수만 있다면 정말 간단했을 텐데요.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50m나 되는 오래된 울타리를 철거해야 해요. 퇴비통도 옮기고 모든 식물들도 옮겨 심어야 하죠. 그렇게 하면 바로 큰 싸움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레이저 레벨기도 도움이 안 돼요. 저는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일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아직 철거는 하지 않고요. 먼저 새 기둥이 들어갈 위치를 정하고 싶어요. 모든 걸 미리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려는 거죠. 부풀어 오르는 땅에, 들뜨기 쉬운 땅에 아주 튼튼한 기둥을 설치하는 방법을 먼저 시험해보려 해요. 그 다음에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겠죠? 기둥 사이의 거리는 정확히 251cm로 배치하고 있어요. 공급이 한창일 때 쇠석과 모래를 조금 샀어요. 미리 사둔 거죠. 울타리에는 아주 조금만 필요할 거예요. 아마 2단계에서는 높은 정밀도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드릴로 구멍을 뚫을 건데 이 구멍들이 기둥의 위치를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높은 정밀도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들 하죠. 진단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면 가장 심한 사람들은 독일인과 일본인인 셈이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종종 다시 기울어진 마당 건물들을 보면 가장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우리 포스트 소비에트 사람들이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너무 엄격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이 비뚤어진 전통을 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251cm입니다. 더도 덜도 아니죠. 왜 그런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기둥의 위치 표시도 문제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둥들은 아직 기존 울타리 기준으로 우리 쪽에 있습니다. 끈으로 중력 이상 현상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추도 제대로 작동합니다. 모든 게 아주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는 몇몇 기둥의 위치가 기존 울타리 자리에 해당합니다. 다섯 번째로 표시한 기둥의 말뚝 바로 위에 줄을 정확히 둡니다. 그리고 마커로 줄에 달린 카라비너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앞으로 울타리를 무엇으로 채울지는 아직 정확히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하이브리드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울타리든 튼튼한 기둥이 필요합니다. 표시한 위치에 와이어 클램프를 조여줍니다. 꿀팁을 이용해서 클램프의 줄자를 고정합니다. 알고 보니 와이어와 줄자 본체에 줄자 스트랩을 걸면 또 다른 꿀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줄자가 와이어에 매달릴 수 있습니다. 줄자 테이프가 처지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절연 테이프 꿀팁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만약 전문적으로 울타리 작업을 한다면 기둥 위치에 표시가 된 전용 와이어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줄자가 전혀 필요 없겠죠? 와이어와 추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막대의 고무줄, 클립을 쓰는 팁도 필요 없었을 거예요.
제가 가진 가장 긴 10m 줄자가 딱 맞게 충분했어요. 10m마다 다시 말뚝을 박는데 아무런 방해도 없었죠. 10m에 4cm를 더했습니다. 10m 4cm를 4로 나누면 원하는 251cm가 나옵니다. 절연 테이프를 이용한 꼼수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6번째, 7번째, 8번째 기둥은 건너뛰고 바로 9번째 기둥을 표시합니다. 9번째 막대는 오직 추에만 의지해서 땅에 꽂습니다. 이때 카라비너는 와이어에 표시된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 기둥은 내가 오래전에 잊고 있던 고철 더미 위에 꽂히게 됐습니다. 이오시프 스탈린이 말했듯이 삶이 더 좋아졌고 삶이 더 즐거워졌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금속을 따로 팔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마지막으로 고철을 모은 건 소련 시절 학교 다닐 때였고 그때도 무료로 했었습니다. 아직 해체하지 않고 이 대충하는 표시 작업을 선택한 이유는 먼저 뭔가 평평한 것을 만들어야 그걸 기준으로 확실하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양끝 기둥을 설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50m를 더 작은 구간으로 나눌 수 있도록 중간에 몇 개의 기둥도 세울 예정입니다. 나무 퇴비통이 다음 기둥의 표시를 방해해서 그것도 일단 건너뛰고 다음 기둥을 설치합니다. 스티로폼 퇴비통 뒤에도 기둥을 건너뜹니다. 잘 보이지 않는 철근에 실수로 밟지 않도록 제가 좋아하는 자재의 자투리 조각을 끼워둡니다. 이렇게 하면 해질 무렵에도 잘 보입니다. 자재 공급이 끊기지 않고 저녁에는 기둥용 금속이 도착했습니다. 하역 장면은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철제는 또 다른 이웃이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분은 고멜 지역에서 가장 긴 트레일러를 가지고 있으며 벨라루스 전체에서도 가장 길 수 있습니다. 이 트레일러는 승용차로도 끌 수 있습니다. 이 트레일러에는 12m짜리 철관제도 문제없이 실을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다음 울타리 영상에서는 노동력이 거의 들지 않고 자재도 매우 절약되는 기술로 매우 견고한 기둥을 설치하는 방법을 배울 예정입니다. 이 토양은 점토가 많고 서리발로 들드는 까다로운 토양이라 수직으로 버티는 기둥이 매우 드뭅니다. 간단하고 저렴한 자작 도구를 사용하면 기둥을 쉽고 아주 정확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주부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집에서 일하는 장인들이니 더더욱 문제없죠. 이 기둥들의 수직 상태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야샤 코샤카의 노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루티브, VK그룹, 틱톡, 쟤네도 구독해주세요. 모든 링크는 영상 아래에 있습니다. 알림 설정하시면 정확한 소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평화가 깃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